오늘 330 온에어는 증권시장부 이용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증시가 트럼프발 관세 영향,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당연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서학개미들은 계속 순매수에 이제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안도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정도차에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미국 증시가 지난주 나스닥 기준 지난주에만 10% 빠지고 네. S&P 500은 좀 9% 빠졌는데요. 물론 저도 개미고 같은 배를 탄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힘든 네.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점 대비 20% 넘게 빠진 상황이라서 좀 미국 증시가 하락 장세에 좀 접어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서학개미들은 좀 그 안전자산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현금화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어떤요? 예탁결제원에 따르면은 한 주간 서학개미의 순매수 1위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라고 소위 말해서 속슬 SOXL이라는 건데요. 네. 3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700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예. 2위는 TQQQ인데 나스닥 3배 레버리지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900억 원 수준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화를 하거나 안전자산 쪽으로 머니무브를 하는 게 아닌 좀 공격적으로 레버리지 ETF에 좀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냥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변동성 지수도 막 치솟고, 어쨌든 이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의 공포감이 좀 상당한 것 같다. 그런데 왜 우리 요 서학개미들은 많이 살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제 추측이기도 하고 업계 사람들의 마켓 뷰이기도 한데요. 최근 서학개미 순매수 1위인 속슬만 예를 들어보자면은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예. 이미 속슬에 대한 한국인의 보유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주당 9달러인데 네. 이게 최신 일자로 보면은 2022년 하반기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예. 그때 수준의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 주가로 엄청 안 좋았을 때로 되돌아간 건데, 그러니까 러프하게만 말씀드리자 보면 그때부터 투자한 사람들은 싹 다 물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물타기하는 수요가 추격 매수를 하는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타기 수요다, 추격 매수.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는 특히나 좀 레버리지를 좀 성용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서요. 네네, 이거는 데이터로도 나오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TQQQ 같은 경우는 한국인 지분율이 11.9%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TQQQ를 갖고 있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이 한국인이라는 꼴이 됩니다. 네. 그리고 속슬 SOX의 반도체 3배 레버리지는 22.2%. 그리고 테슬라가 좀 놀라운데요. 테슬라 2배 레버리지 TSLL은 40.5%입니다. 거의 반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게요. 많은 네.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2배 레버리지도 QLD도 14.3%, 그리고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상품도 10.3%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레버리지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최근 홍콩 자산운용인 CSOP에서도 네. 주간 시간에 한국인 좀 거래할 수 있게 레버리지 상품을 홍콩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 보크셔 해서웨이 3배 레버리지나 테슬라 3배 인버스 레버리지,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레티지 3배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상품을 지난달에 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만나봤는데요. 한국인을 겨냥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네. 보고 계셨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레버리지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제가 좀 주장하고 있는, 믿고 있는 설은 첫 번째로 이제 빨리빨리 문화라는 좀 우리나라만의 특유의 문화가 있고, 두 번째는 한강의 기적 같은 압축 성장에 대한 DNA가 아마 몸에 배어 있을 것이다라는 설이 있고요. 예. 세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이 워낙 불패신화처럼 뛰다 보니까 예. 금융자산으로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결국엔 저희가 주식을 해서 성공해서 돈을 버는 이유도 네.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기결이 되거든요. 집 하나 마련하고 싶어서 이 금융자산으로 이제 좀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무리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아주 재밌는 이 한국인의 이런 성향이나 지금 이러한 동향들을 좀 이렇게 타깃팅해서 나온 재밌는 것도 하나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 밈이 하나 있죠. 그 코스피 코스닥이 국장이 아니라 한국인이 있는 곳이 국장이다라는 밈이 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 보면은 한국인 비중이 그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산운용에서 아카디아는 이게 최근에 미국 증시의 일부 종목이 한국화되고 있다. 네. 소위 말해서 국장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조롱 섞인 말도 했는데요. 네. 거기 수석부사장 오웬 수석부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 개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뭐 지난해 162조 원인데 이거는 전체 시총의 0.2%에 불과하다. 그러나 특정 소규모 종목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를 레버리지 ETF나 양자 컴퓨터 이런 종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 ETF 참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뭐 높게 되면 높은 수익 이렇게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위험하다는 얘기도 참 많잖아요. 네.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버티면 된다, 견디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그 1, 2성과를 기준으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음의 복리 효과로 인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제가 이거는 직접 계산해 왔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1월에 10%가 오르고 기초자산이 네. 1월에 10%가 빠지고 네. 2월에 오르고 네. 3월에 10% 또 빠지고 4월에 10%가 오른다고 가정하면은 러프하게 했을 때는 동일한 수준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새해 한 주당 10만 원씩 하는 일반적인 ETF를 총 10주 100만 원을 구입했을 때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4월에 98만 원으로 좀 계산이 됩니다.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그런데 새별 레버리지 ETF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했을 때는요. 1월에는 70만 원, 2월에는 91만 원, 다시 10% 떨어져서 3월에는 63만 원, 4월에는 82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한 18만 원이나 손실을 본 셈이겠죠. 이게 음의 복리 효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커지네요. 아까 이제 단순 계산해 봤을 때 네네. 90만 원 그리고 80만 원 이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험성이 좀 지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물타기 혹은 신규로 또 매수하고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예.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네. 저희 생업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네. 그들의 마켓뷰를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저희는 투자자들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역할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인용을 하자면은 네.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금 증권가에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 그런 건데요. 일례로 어제 CNBC에서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중국 제외한 90일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들었을 때 나스닥이 팍 갑자기 뛰었거든요. 저도 네.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팍 뛰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악관에서 가짜뉴스라고 공식 발표하니까 다시 하락 전환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좀 탔습니다. 네. 진짜 말 한마디 뉴스 한마디에 주가가 들썩이는 이런 취약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는 매수 수요는 반대. 그런데 다만 이제 이미 레버리지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음의 복리 효과로 인해서 계좌가 좀 녹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가에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비로소 좀 쉽게 본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에 추격 매수를 하는 분들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좀 들어가시는 대응하는 투자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금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을 제가 좀 계산해 봤는데요. 이 공식이 좀 단순해요. 1 손실률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서 마이너스 50%가 빠졌다. 네. 이러면은 100%가 올라야 본전이고 70%가 빠졌으면 233%가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80%가 빠졌으면 원금 회복을 위해서 400%가 올라야 됩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격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계속 낮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서학개미의 순매수 1위가 속슬, TQQQ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몰리지 않았나라고 네. 그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또 우리가 쉽지 않은 시장이죠.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우리 말씀을 오늘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 우리 또 이용성 기자 특유의 이렇게 아주 재치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네.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제가 보기하는 달에게 책 읽는 게 취미입니다. 독서가 취미인데 아 왜? 한 달에 두세 권 정도는 꼬박꼬박 읽으려고 아. 하는데 최근에 이런 문구를 봤어요. 네. 그 비극 속에서 음. 비극 속에서 빈손으로 돌아오면은 음. 매번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런 문구를 제가 적었거든요. 인상 깊어가지고 그 과거에 살펴보면은 지난해 워런 버핏이 계속 현금화를 했을 때 사람들이 조롱을 했었거든요. 그때 워런 버핏이 물론 빅테크를 담지 않았기도 했고 이제 소위 말해서 다 됐다 혹은 뭐 노망 났다 맞아요. 네. 이런 얘기가 했는데 네. 지금 돌이켜 보니까 워런 버핏이 좀 옳았던 상황이죠. 돌이켜 보면은 그런 걸 봤을 때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살펴봤을 때는 지금 비극 지금 힘든 상황을 뼈에 잘 새겼다가 나중에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 인생 전체의 장기 투자 계획이 있어서 좀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를 제 스스로 다짐을 해봤고 그거를 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냥 오늘 매수 버튼이라는 제목을 써주셨는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막 명언들이 막 쏟아지고 이용석 기자한테 기대하는 모습대로 또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비극에서 무언가를 꼭 얻어가는, 무언가를 꼭 하나씩 얻어가는 그게 또 해보면 우리 증시의 모습 지금 이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꼭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희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원 원에어는 이용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